자, 오늘 지수가 오늘은 뭐 잘 끝났죠. 네, 마이너스 1%로 빠지고 뭐 끝나긴 했지만 전날 미국 증시 급락한 거에 비하면 뭐 3분의 1 정도에서 끝난 거죠. 맞죠? 그래서 어젯밤에 이제 미국 증시가 이제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개인들이 아침에 많이 놀라셨던 것 같은데 미국 나스닥 지수, 즉 기술주들이 조금 빠지는 자리이긴 했어요. 그래서 어제 뭐 조금 빠졌는데 미국은 좀 많이 빠졌죠, 그죠? 많이 빠졌는데 그런 거 치고는 우리나라가 오늘 잘 끝났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리인가? 네, 지금부터 쭉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우리나라 증시가 크게 급락했다고 생각하시지만 다른 나라에 비하면 별로 안 떨어졌고요. 또 지수가 떨어진 거에 비해서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개별주 테마주가 그렇게 많이 안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비교를 해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황부터 쭉 얘기를 해드리고요. 이렇게 주식시장이 좀 크게 흔들릴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지 수익을 꾸준하게 낼 수 있는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리고요. 오늘 그 주린이 특강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9시 정도 되면 이제 마치고 앞에 하던 거 마치고 이제 주린이 특강을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요즘에 그 가지고 계신 종목들이 다 수익 나고 있기보다는 좀 뭐 손실을 좀 보고 계시거나 아니면 저기 위에서 뭐 비상교육, 메가임드, 에너토크, NX 뭐 대표적인 캐리소프트 저런 거죠. 뭐 기타 등등등 저런 거 사가지고 막 고생하신 분들 많으시죠, 그죠? 네. 그분들한테 이제 도움 될 만한 이제 기법 강의 하나 해드릴 테니까 네. 기다리셨다가 듣고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예, 크사노퍼님도 어서 오세요. 네. 자, 목소리 잘 들리시면 네, 1번 한번 찍어주시고요. 네, 이제 바로 들어가죠. 네. 물론 대선주 얘기도 오늘 해드릴 거예요. 네. 대선주 바닥에서 일어나는 일들. 네. 원래 오늘 이제 우리 방에서 수익이 어떻게 많이 나는지 앞에서 어떻게 많이 나는지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했는데 종목들요. 네. 그거는 조금 미루고요. 네. 일단은 시황부터 좀 잡아드릴게요. 네. 자, 일단 이제 지수부터 먼저 보시면 어제 이제 미국부터 봐야죠. 어제 미국 증시가 어떻게 끝났냐면요. 이렇게 끝났어요. 자, 두려워하지 마세요. 뭐 이런 걸 가지고 힘들어하세요. 네. 그쵸? 네. 이런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네. 1년에 이런 유의 하락은요. 몇 번씩 나와요. 그때마다 맨날 주식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현금을 늘렸다가 줄였다가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손절할까 말까 뭐 더 살까 말까 그러실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큰 돈 못 벌어요. 이거는 파도 축에 끼지도 않아요. 뭐 이런 걸 가지고 그러세요. 이런 급락이 이제 한 10년이나 20년에 한번 나오는 거죠. 이런 건 그래요. 그죠? 코로나 때 떨어진 거. 요 정도의 하락은 1년에 한 서너 번 이상 나와요. 이럴 때마다 바르르 떠실 거예요. 그러면 절대로 어른이 될 수가 없죠. 특히 주린이 분들. 실력이 늘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자꾸 이제 부딪혀 싸워야 돼요. 자꾸 피하려고 하지 마세요. 증시가 조금만 흔들리면 자꾸 피하려고 하시는데 그러시면 큰일 나요. 이렇게 얘기하면 난 피한 적 없는데요? 라고 이제 대답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거 있죠? 조금만 안 좋으면 막 현금 많이 만들고 손절하고 막 그렇게 하시는 거 있죠? 네. 어디 잠깐 들어가서 막 3% 잠깐 수익 내고 막 빠져나오고 그게 피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피하는 거라고요. 그게 여러분들은 주식을 잘하는 매매 그걸 전략이라고 하시는데 아니에요. 네. 고수들은 그렇게 안 해요. 그렇게 하시면 평생 가난하게 살아야 돼요. 그게 여러분들이 지금 겁에 질려서 피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뒤에서 또 얘기해 드릴게요. 어제 미국 증시가 잠깐만요. 많이 빠졌죠? 자, 보세요. 나스닥 지수가 다우 지수는 마이너스 1.6%. 뭐 이거는 뭐 많이 빠진 건 아니에요. 뭐 살짝 빠졌는데 나스닥 지수는 마이너스 2.8%. 본 길이도 길쭉한 게 그죠? 네, 무섭게 생겼죠, 그죠? 네, 왠지 막 더 떨어질 것 같고 그죠? 네. 아무튼 이렇게 떨어졌어요. 떨어졌는데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증시가 크게 오를 때는 누가 많이 올라와서 그런 건지도 이제 확인을 해봐야 되지만 증시가 크게 떨어지면 누가 이 하락을 주도했는지 그 범인을 찾아야 됩니다. 딱 보면 다우지수는 덜 빠졌고 나스닥은 많이 빠졌죠. 그럼 범인은 10중 8구 기술주예요. 기술주, 그죠? 나스닥 지수를 기술주 중심의 뭐 업종들이 많이 이제 올라가 있죠. 맞죠, 그죠? 네.
S&P 500 지수는요, 다우 지수하고 나스닥 지수 절반 정도예요. 네, 예를 들어서 다우 지수가 1% 빠졌고 나스닥이 2% 빠졌다. 그럼 S&P 500 지수는 대충이에요. 대충 한 1.5% 정도? 그 중간이죠. 네.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큰 무리가 없어요. 항상 그런 건 아닌데 그냥 시간 없으시면 대충 그렇게 보시면 돼요. 나스닥에서 어떤 업종이 많이 빠졌냐면 IT, 소프트웨어 이쪽이 많이 빠졌습니다. 특히 반도체 그리고 누구예요? 기술주 중에서 IT, 소프트웨어 이쪽이 많이 빠졌는데 대표적인 게 뭐냐면 잠깐만요. 마이크로소프트 있죠? 이런 것들이 어제 많이 빠졌어요. 마이너스 6%인가요? 네. 마이너스 3%다. 어제 마이너스 3% 빠졌는데 잘 보세요. 거래가 있어요. 거래가 솟구치면서 떨어졌죠. 그럼 이 음봉은 가짜 음봉일까요? 1번. 진짜 음봉일까요? 4번. 가짜일까요? 1번. 진짜일까요? 4번. 거래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양봉 하나 보이시죠? 여기 지지하는 라인인데 여기를 깨트리면서 밑으로 다이빙하죠? 자, 그러면 이거는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이 음봉이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진짜 음봉이에요. 여기도 보시면 거래가 있는 양봉이죠? 이 부분이요. 근데 거래를 더 실어가지고 여기를 깨트려 버리죠? 진짜라고 보시면 돼요. 타이맨님 어서오세요. 네, 그쵸? 네. 그래 마이크로소프트가 조정을 받기 시작할 가능성이 크겠죠. 좀 더 지켜봐야 됩니다만. 네. 근데 솔직히 보세요. 여러분들이 수익이 안 나는 동안 빌 게이츠가 창업한 이 마이크로소프트는 코로나 이후에 주가가 2배 이상 올라왔어요. 최근에도 열심히 올라가고 있었고요. 그러면 좀 쉬어야 돼요? 안 쉬어야 돼요? 쉬어야죠. 이런 종목들은 정상적으로 조정을 받아야 되는 종목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떨어져서 나스닥 지수가 급락한 거지. 나스닥 지수가 뭐 미국의 그 셧다운, 뭐 디폴트, 국가 부도 때문에 나스닥 지수가 급락한 게 아니에요. 그냥 남들 안 갈 때 많이 올라간 언택트 수혜주 중에 하나인 마이크로소프트가 살짝 떨어지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조정을 좀 받아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겁내지 마세요. 조정받은 거 조정받는 거고요. 또 올라오는 것들이 또 있어요. 미국에서 지금 많이 떨어지는 거 한 2개만 보여드릴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이거하고 모더나 있죠. 모더나 모르시는 분 없죠. 모더나가 뭐예요? 네, 백신. 그렇죠? 네, 이것도 코로나 수혜주죠. 마이크로소프트랑 차트가 거의 똑같죠, 그죠? 네. 최근에 8월달에 급등했다가 지금 밑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이게 마이너스 6% 빠졌을 거예요. 보이시죠? 네. 마이너스 6%면 급락이죠. 네. 근데 모더나는 빠져야 돼요. 왜냐하면 코로나 터지고 나서 한 번, 두 번, 세 번 뽑았어요. 엘리어트 파동에서 얘기하는 선파가 다 나왔거든요. 네. 여기서 이제 만약에 조정을 좀 심하게 받으면 말 그대로 이제 끝난 걸 수도 있어요. 네. 코로나가 어떻게 진행될지를 몰라서 저도 확실하게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뭐 또 변종이 뭐가 나올지 혹시라도요, 그죠? 네, 모르니까요. 근데 그럴 가능성은 낮아 보이긴 한데 모르니까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되겠죠, 그죠? 네. 근데 아무튼 보시면 어때요? 당연히 좀 떨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코로나 수혜주들이, 즉 언택트 수혜주들이 조정을 받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요즘에 이제 미국 지수가 급락하는 이유가 세계 경기,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세계 경기 회복이 더딜까봐 막 이런 뉴스 많이 나오죠. 코로나 확산세가 꺾이지 않았고 우리나라만 해도 2,000명, 3,000명 막 넘어가고 있고 뭐 나중에 4,000명 넘어갈 것 같고 미국도 지금 미국 대통령이 솔선수범 그죠? 네, 백신 주사 3번이나 맞아가면서 이제 부스터샷을 강조할 만큼 미국의 상황도 안 좋다. 뭐 이런 식으로 자꾸 얘기하죠. 근데 잘 보세요. 코로나 수혜주들은 떨어지는데요. 뉴스를 보면 코로나 안 끝난 것 같고 계속 그냥 이렇게 살아야 될 것 같고 답답하시죠. 근데 주식을 잘 보시라니까요. 안 간다고요. 아니 미국 대통령이 코로나 주사 그 백신 3번째 부스터 샷을 맞았으면 모더나 상한가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떨어지거든요.
제가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뉴스에서 보는 거하고 실제 주식시장의 돈의 흐름은 다르다는 얘기예요. 이런 얘기를 백날 해도 제 방송 딱 들을 때는 아 그래 내가 속고 있었구나 열심히 주식을 해야지 그러면서 잠자리에 딱 드시려고 딱 누워서 스마트폰을 또 꺼낸 다음에 뉴스를 봐요. 미국 급락하는 거 아니야 막 이러면서 나스닥도 한 1% 빠져요. 이러면서 또 뉴스를 봐요. 뉴스 틀면 이제 또 앵커가 나와서 그러는 거예요. 세계 경제가 걱정입니다 이러면서 미국이 디폴트 위기에 처했습니다. 환장하겠습니다 진짜. 전문가 10년 이상 하고 주식도 20년 이상 했는데 어떻게 매번 속으세요? 안 속는 걸 본 적이 없어요. 매번 속아요. 레퍼토리가 똑같은데 또 속아요. 제가 자주 쓰는 말이 있어요. 뭐 이거 다 아시는 얘기지만 한 번 속으면 속인 사람이 나쁜 거고 두 번 속으면 그래도 속인 사람이 나쁜 거죠. 세 번째 속으면 속은 사람이 나쁜 거예요. 맞으면 자 1번 찍어보세요. 맞죠? 이런 얘기 많이 들어오셨죠 그죠? 네. 요즘 정치판 돌아가는 거 보시죠? 저런 사람들을 뽑는 사람들도 참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진짜 요즘에 여당이건 야당이건 아주 시끄러운데 화천대유 때문에 볼 때마다 답답해 죽겠습니다. 저런 사람들 왜 뽑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주식시장도 똑같아요. 똑같은 레퍼토리인데 그대로 속으세요. 아주 목 아파 죽겠어요. 네. 똑같은 얘기를 계속 하는데 자꾸 속으세요. 근데 아무튼 이제 이따가 그것도 얘기해 드릴 거예요. 이제 앞으로 어떤 뉴스가 나올지 미리 얘기해 드릴 거예요. 이제 제가 만나면 한번 보세요. 근데 아무튼 이제 미국에서 이런 것들이 떨어졌다는 얘기죠. 그런데 오른 게 있어요. 뭐냐면 에너지 정유회사, 특히 엑손모빌. 이게 전 세계 1위 정유회사거든요. 예전에 저기 록펠러 아시죠? 록펠러 석유왕. 이게 그 회사 아닙니까? 나중에 좀 저기 문제가 있어서 뭐 회사를 좀 쪼갰지만 정부에서 좀 쪼개버렸지만 이게 그 근간이 되는 회사잖아요. 엑손모빌이. 엑손모빌 주가 보시면 어때요? 올라가죠? 이게 미국 주식이에요. 한때는 엑손모빌이 애플보다 시가총액이 더 컸었어요. 애플이 아이폰 출시하면서 이제 흥행을 했죠. 그래서 이제 시가총액이 엑손모빌이 밀린 거죠. 그전에는 애플이 1위 하기 전에 엑손모빌이 미국 시가총액 1위 기업이었어요. 근데 지금 보면 어때요? 열심히 올라가잖아요. 거래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럼 뭐예요? 진짜 상승한다는 거예요. 왜 가는데요? 왜 올라가겠어요? 국제유가가 상승하니까요. 속지 마시라니까요. 국제유가가 올라가죠? 왜 올라가는데요? 수요가 많으니까요. 수요가 왜 많은데요? 사람들이 뭐 기름 사가지고 캠핑 갑니까? 캠핑은 장작 들고 가죠? 기름이 아니라. 그죠? 그러니까 아무튼 국제유가가 왜 오르겠어요? 수요가 그만큼 많으니까요. 왜 많은데요? 그만큼 경제가 잘 돌아가고 이제 코로나에서 이제 이 봉쇄가 풀리면서 경제가 돌아갈 거란 얘기예요. 그렇죠? 네네 맞아요. 그래서 어제 보여드렸던 뭡니까? 국제 그 천연가스 가격이 급등하는 이유가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 천연가스 가격이 지금도 급등하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설명할까요? 뉴스에서는 자꾸 이런저런 얘기를 꺼내가지고 여러분들 불안하게 만들어서 경제가 안 좋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어제도 얘기했고 또 한 번 더 얘기해 드릴게요. 국제유가가 상승하고 가스 가격도 상승하고 또 뭐도 올라요? 국제 해운 운임 지수가 상승하죠. 그리고 우리나라의 이제 조선사들이 되게 유명하죠, 그죠? 배 수주 계속 하잖아요. 선주들이 배를 왜 만드는데요? 물건 많이 실어 나르려고 새 배를 자꾸 주문하지 않습니까? 배가 뭐 하나에 뭐 5천만 원씩 합니까? 수천억씩 하잖아요. 그 배를 자꾸 주문하잖아요. 왜 그러겠어요? 앞으로 계속 경제가 좋아질 거란 얘기예요. 물건 실어 나를 일이 많아지니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 얘기를 왜 해드리냐면 답답해서 그래요. 오늘 이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낮에만 하고 이제 오늘 오후에 저기도 안 하려고 했는데 답답해서 그래요. 속지 마시라고요. 올라가는 게 있잖아요. 누구요? 정유회사. 왜 올라가냐고요. 실적이 좋아지니까요. 왜 좋아지는데요? 기름을 비싸게 많이 팔 수 있으니까요. 왜 비싸게 많이 팔 수 있는데요? 수요가 있으니까요. 수요는 왜 생기는데요? 경제가 좋으니까요. 쉽죠, 그죠? 네.
어려운 경제 용어 하나도 안 쓰고 쉽게 얘기해드렸어요. 그러면 경제가 좋아지면 뭐가 좋아? 어떤 업종이 가냐면 금융업종이 올라갑니다. 금융업종. 이제 먼 나라 말고 우리나라 거 보여드릴게요. 지금 뭐 미국이 디폴트 위기에 빠지고 뭐 어쩌고 이런 얘기하죠. 우리나라도 이제 테이퍼링 때문에 우리나라도 위험하다, 막 우리나라 경제도 무너질 수 있다, 이런 경고가 들린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네. 그러면 뭐겠어요? 우리나라 은행들 망하겠네요? 그렇지 않아요? 미국이 테이퍼링해서 우리나라 경제가 망하면 금융주들, 대표적인 KB금융 이런 거 폭락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으면 7번 찍어보세요. 제가 지금 궤변을 늘어놓는 게 아니면 7번 찍어주세요. 맞죠? 그죠? 이거 폭락해야 되잖아요. 그죠? 물론 뭐 금리 인상하니까 올라가는 거 아닌가 그 소리 하시겠지만 맞아요. 네. 그런데 남들 다 떨어지는데 왜 거꾸로 올라가고 있을까요? 거리까지 늘면서 속지 마시라니까. 경제가 안 좋은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면 KB금융은 실적이 좋아서 그런 거 아닌가요? 신한지주는요? 신한지주는 안 갈까요? 그래도 올라가잖아요. 계속 떨어지지 않잖아요. 그죠? BN K금융지주 여기는 신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신났습니다. 이 얘기를 자꾸 반복해서 해드리는 이유는 그만 좀 속으시라고요. 네. 경제 안 좋은 거 아니니까 한눈 팔지 마시고 열심히 매집하시고 수익 나면 잘 챙기시고 그 수익 난 거는 집으로 들고 가지 마시고 다시 다른 종목에 투자해서 돈을 계속해서 굴리셔야 돼요. 지금 전 세계 트렌드가 뭐냐면 작년 2월달부터 1월달에 터진 코로나, 그죠? 네. 그때부터 이제 팬데믹이 왔죠. 그래서 1년 거의 1년 6개월이죠. 1년 6개월 넘게 그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 빠져 있었는데 이제 거기서 벗어나서 이제 정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 즉 언택트 수혜주들에서 돈이 빠져가지고 어디로 가냐면 전통적인 경기 민감주, 제조업, 자본재, 산업재 이쪽으로 돈이 가고 있는 거예요. 최근에 카카오하고 네이버가 그냥 빠진 게 아니라니까요. 네, 그건 시간이 안 되니까 여기서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제 잘 보세요. 다 언택트 수혜주들이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자꾸 빠지지 않습니까? 개인들 잔뜩 물리게 해가지고. 네. 이제 개인들이 이제 세력들이 이제 비싸게 팔아가지고, 그쵸? 네. 밑에 있는 거 싸게 사야 되니까 또 흔드는 거예요. 싸게 사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물량을 안 내놓으니까요. 바닥에서 주식을 제일 많이 갖고 있는 건 외국인하고 기관이 아니라 개인이거든요. 개인들만 잔뜩 물려 있으니까. 바닥에서는 개인들이 많이 두고 있다니까요, 제일. 근데 이제 그 개인들한테 물량을 받아내려면 흔들어야죠. 어떻게 흔들어요? 어떻게 흔들어요? 여러분들의 머리를 흔드는 거예요. 주식시장을 흔든다. 그게 정확하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들이 뉴스, 차트, 여러분들 그 계좌 이런 거 열어보면 여러분들의 머리가 흔들려요. 왜냐면 딱 열어보는 순간 어떻게 돼요? 뉴스는 안 좋은 뉴스 계속 보는 순간 머릿속에 떠오르는 건 망하는 거 아니야?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차트 보시면 어때요? 요즘에 차트가 거의 안 좋죠. 다 그냥 이렇게 잘 올라가는 차트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근데 이런 게 아니라 이걸 뒤집으면 되겠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종목도 대부분 이렇지 않나요? 차트 이렇게 생긴 거 갖고 있는 분들 꽤 있으실 거예요. 답답하시죠? 네. 차트 보면 이거 회복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하실 거고요, 그죠? 네. 이거 회복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진짜 많이 하세요. 예, 무료카 톡방 이따가 저기 안내해 드릴게요. 네네. 비밀번호를 제가 일부러 다른 걸 걸어놨어요. 하도 알바들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네. 시끄러워가지고 네. 비번 딴 거 걸어놨어요. 이따 여기 끝나기 전에 제가 안내해 드릴게요. 네, 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지금 이제 그 차트나 여러분들이 이제 차트나 뉴스를 많이 보시면 여러분들이 돈이 괜찮은가 걱정이 돼서 계좌를 열어보시겠죠? 그 세 가지를 딱 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열어보는 순간 여러분들의 머리가 흔들리는 거예요. 생각이 많아지는 거죠. 그 여러분들의 마음도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시원하게 손절하시죠. 아니면 도망치든가. 그래서 세력들은 주식을 싸게 사고 여러분들은 그걸 그대로 싼 값에 세력한테 넘겨주고
이 바닥에서 떠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자녀들한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얘들아, 주식은 절대 하면 안 돼. 위험한 거예요. 어우, 절대 하지 마. 잘못된 겁니다. 저번에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가족분 중에 그런 분이 계세요. 주식 절대 하면 안 된다고. 네. 자, 가족이지만 부끄러워요. 네. 어떻게 그렇게 마이너스의 손인지 정말 부끄럽습니다. 네. 가족 중에 한 명 있습니다. 볼 때마다 안쓰럽습니다. 여담이지만 그 앙드레 코스톨란이라는 분이 있거든요. 유럽에서 진짜 그 전설적인 분이에요. 네. 워렌 버핏보다 제가 보기엔 더 훌륭한 분이에요. 근데 그분 집안의 그분 형님인데, 형님이 주식으로, 형님이 그랬나? 형님이 쫄딱 망했어요. 네. 주식하다가 그 집안도 그런 집안이었어요. 근데 그 집안에서 이제 투자의 대가가 나왔죠. 네. 제가 투자의 대가라는 소리가 아니라 저희 집안에도 마이너스 손이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제 그 얘기를 꺼낸 거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아무튼 지금 여기 자꾸 뉴스가 안 좋은 게 나오는데 자꾸 뉴스 보지 마세요. 여러분들 뉴스를 자꾸 보시면 여러분들 가난해져요. 그래도 계속 뉴스를 보시겠다? 그럼 보세요. 네. 여러분들이 가난해지는 대신에 다른 누군가는 부자가 되겠죠. 누가요? 소수가. 대다수는 털리거든요. 뉴스 차트 계속 보다가 계좌 열어보고 털립니다. 근데 이제 그 돈을 누가 가져가냐면 소수가 가져가요. 주식으로 왜 큰 돈이 벌리는 줄 아세요? 네. 남들은 다 떨어져 나가고 소수만 남거든요. 요즘에 오징어 게임이 그거 아닌가요? 오징어 게임에서는 딱 한 명만 남지만 여기는 한 명보다 더 많이 남아요. 네. 근데 대부분은 탈락합니다. 서바이벌 게임인데 누구도 강요하진 않아요. 근데 스스로 털려요. 아무튼 뉴스 자꾸 보지 마세요. 근데 이 얘기 백날 해도 방송 끝나면 또 뉴스 보십니다. 근데도 저도 집요하죠, 그죠? 저도 계속 얘기해요. 뉴스 보지 말라고. 네. 계속 얘기합니다. 네. 자, 아무튼 이제 요즘에 뭐 자꾸 위기설 얘기 나오는데 그냥 무시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안 가난해진단 말이에요. 자, 아무튼 이제 경기 민감주들이 올라오고 있다는 거는 경기가 좋아지고 있다, 이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 독감 얘기가 나오죠. 뭐 투인 데믹인지 더블 데믹인지 이상한 또 말을 또 만들어 놨던데, 이제 환절기가 찾아오겠죠. 그러니까 또 언론에서 또 얘기하는 거, 이 얘기도 다 했잖아요. 이런 뉴스 나올 거라고. 코로나와 독감까지 겹쳐서 더 어려워지는 거 아니냐, 이런 뉴스 보셨죠? 그런 뉴스 보시거든 그냥 제발 좀 보지 마세요. 뉴스를 다 읽어보지 마세요. 그냥 제목만 쭉 보시면서 아이고 이 뉴스 보면서 개인들 많이 털리겠네, 이렇게 생각하시라는 얘기예요. 어제 얘기 드렸죠. 그 뉴스를 너무 자세하게 보지 말고 그 뉴스를 보고 있는 그 개인들을 바라보시라고요. 어제 했던 얘기 기억하시면 2번 찍어보세요. 기억하시죠? 어제 그게 제일 중요한 거라 그랬잖아요. 뉴스를 다 읽어보지 말고, 반복해서 읽어보지 말고 그 사람들을 쳐다보라고요. 이해되셨죠? 네. 그리고 앞으로 이제 이런 뉴스도 나올 거예요. 어떤 뉴스가 나올 거냐면 자, 보세요. 오늘 외국인이 거래소에서 6천억 정도 순매도를 했어요. 어제는 이제 선물을 많이 팔았고 주식을 안 팔았었거든요. 자, 일별 현황으로 보면 뭐 우리나라 망한다 하지만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순매수를 하고 있었어요. 추석 전후로 많이 샀어요. 누가 팔았냐면 이제 기관에서 팔았죠. 그렇죠? 근데 오늘 잘 보시면 외국인이 6천억 정도 순매도를 했어요. 이거는 많이 한 거예요. 좀 많이 한 편입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 자, 요거는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 있는데, 잘 보세요. 지수가 여기에서 조금 더 떨어진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지수 좀 더 떨어져도 상관없어요. 네. 근데 여기서 지수가, 코스피 지수가 한 며칠 더 떨어진다고 볼게요. 아니면 떨어지지 않고 약간 돌린다고 아래쪽으로 좀 하락하면서 조금씩. 네. 그러면 누가 파는 거겠어요? 당연히 외국인이 파는 거겠죠. 그러니까 외국인이 예를 들어서 5거래일 이상 순매도를 해요. 그러면 누적으로 따지면 한 1조 넘어가겠죠. 외국인이 예를 들어서 한 5거래일 동안 한 2조 원을 팔았다. 하루에 한 4천억 정도죠. 네. 그 정도는 그렇게 큰 건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외국인이 한 일주일 동안 2조 원을 팔았다, 아니면 뭐 한 7거래일 연속 순매도를 해가지고 한 3조 원을 팔았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그러면 언론에서 바로 뉴스 나와요. 바로
속보 이러면서 외국인 7거래일 연속 3조 순매도 몇 월 이후 최대. 잘 기억해 두세요. 네. 이 기사 제목 바뀌지도 않으니까. 네. 외국인 몇 거래일 연속 몇 조 원 순매도.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네. 외국인 바이 코리아가 아니라 빠이빠이 코리아. 바이 코리아. 요 얘기합니다. 제목까지 다 얘기해 드릴게요. 그러면서 뭐 얘기하겠어요? 그렇죠. 환율이 좀 오르겠죠. 환율이 살짝 오르면 대번 요기사 나옵니다. 기억해 두세요. 네. 외국인이 며칠 연속 5거래일 이상 이제 연속을 팔면서 2조 원, 3조 원 이상 팔면 반드시 이 기사 나옵니다. 당연히 환율이 오르고 있죠. 조금이라도. 우리나라는 이제 외환위기를 겪은 나라이기 때문에 환율이 상승하면 대번 개인들 무서워합니다. 저는요, 회원들이 뭐 때문에 연락 올지 저는 기다리고 있어요. 오늘 딱 장 끝나잖아요. 장 끝나기 전부터 알아요. 또 이것 때문에 또 몇 명 연락 오겠구나. 요거 때문에 또 환율 올라가면 또 연락 오겠구나. 알고 있습니다. 기다린다니까요. 네. 요분이 연락 올 때가 됐는데 네, 연락 옵니다. 실제로. 요분이 힘들어할 텐데 그러니까 회원들 성향을 다 파악하고 있거든요. 네. 요분 많이 힘들어할 것 같은데 연락 올 때가 됐는데 연락 옵니다. 연락 안 오면 둘 중 하나입니다. 고수가 됐거나 다 손절하고 저기 됐던가. 둘 중 하나인데 저희 방은 손절 안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두 번째 거는 없고 고수가 돼서 연락이 안 오는 경우가 있어요. 뉴스 이런 거 나올 테니까 미리 알고 계세요. 나오거든 그냥 묻고 치우세요. 그냥 묻고 넘어가세요. 또 환율이 급등하는데 환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환율 걱정하는 그 개인들을 쳐다보면서 이제 거의 다 돼가는구나 그러면서 열심히 매집하시면 돼요. 아셨죠? 네. 그리고 아까 그 얘기 안에 들었구나. 코로나하고 독감하고 합쳐져가지고 정말 우리가 목숨이 위험할 것 같으면 그래도 과학기술이 발달한 일본도 과학기술이 발달했죠. 그죠? 일본이 10월달부터 뭐 한다고요? 네. 그 긴급 제한 조치 이거 푼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위드 코로나로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전 세계 거의 다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언론에서 쓰는 기사 보시면서 불안해하지 마시라고요. 가장 여러분들이 주식을 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뉴스 좀 그만 보세요.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이겨요? 뉴스랑 못 이긴다니까요. 근데 그거를 맨날 보면서 한번 이겨보겠다고 막 그러시는 거예요. 오늘 제가 뉴스 보지 말라는 얘기 지금 10번도 더 했죠? 네. 왜 그러겠습니까? 안 보시면 걱정할 일이 없는데 자꾸 보세요. 뉴스를 잔뜩 보고 와서 또 와서 또 물어봐요. 윤석열 씨 관두는 거 아니에요? 끝난 거 아니에요? 이재명 씨 저러다 감옥 가는 거 아니에요? 걱정 그만하시고 열심히 매집하시고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계획을 세워서 매집을 했다 그러면 그 투자 원칙을 절대로 깨시면 안 돼요. 오늘 그 방송창 제목이 이거죠. 주식시장이 흔들릴 때 수익을 내는 노하우. 뉴스 보지 마세요. 내 마음부터 지켜야 되는데 내 마음이 뉴스를 많이 보면 흔들려요. 그러니까 뉴스를 안 보시면 돼요. 그리고 차트 보시면 차트 보자마자 먼 산 무슨 생각하세요?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을 걸. 여기서 들어갈 걸. 왠지 올라갈 것 같은데? 아니면 뭐 손절해야 되나? 그런 생각하시죠? 즉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더 갈까 말까? 바닥일까 아닐까? 이런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지금은 종목들이 많이 떨어져 있으니까 차트가 좀 안 좋아 보이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런 종목 보시면 어떤 생각 드시겠어요? 손절해야 되겠다. 이거 회복 안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안 하시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뮤라테크 차트 이거 보시죠. 이거 어떻게 보이세요? 끝난 걸로 안 보이세요? 차트만 놓고 보면 끝난 걸로 보이시죠? 파바박, 그죠? 네. 이 상태에서 보시면요. 왠지 상한가나 나올 것 같고. 근데 음봉 3개 떨어지니까 안 좋아 보이시죠? 그쵸? 네. 지금 차트를 계속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이것도 심리가 깨질 수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뉴스하고 차트, 그 다음에 계좌 열어보지 마세요.
그 다음에 이제 잠깐만요. 네네. 그러니까 꾸준하게 수익 내는 노하우는 진짜 간단하고 단순합니다. 시장이 안 좋아, 지금부터 잘 들으셔야 돼요. 시장이 안 좋아 보인다고 갑자기 모든 걸 바꾸지 마세요. 시장이 조금 안 좋아 보인다고 갑자기 모든 걸 바꾸지 말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그 종목을 매수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그 매수한 이유가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 그거부터 확인한 다음에 그거를 팔지 말지, 교체할지 말지, 손절할지 말지, 더 살지 말지를 결정하시라는 얘기예요. 맨날 뉴스 보시면서 달달달 떨면서 뭐 미국에 무슨 위기가 온다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네. 그러지 마시고요. 저는 대놓고 그래요. 미국 안 망한다고. 대놓고 그래요. 중국이 망했으면 좋겠다고. 중국이 쉽게 안 망합니다, 거기도. 근데 대놓고 얘기해요. 왜냐면 쉽게 안 망하니까요. 베네수엘라처럼 잘못되는 이용은 있지만 기축통화국가가 그렇게 함부로 안 망합니다. 이게 미국이거든요. 함부로 쉽게 안 망합니다. 망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언론에서 자꾸 하는데 그걸 또 믿으세요. 그런 뉴스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을 매수를 하셨죠? 그러면 내가 매수했던 그 이유가 잘못됐는가 그거부터 확인하셔야 되는데 뉴스만 보면서 달달달 떠시는 거죠. 자기만의 원칙과 기준을 함부로 바꾸지 말란 얘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이재명 테마주를 사셨어요. 그러면 왜 사셨는데요? 이재명 테마주가 많이 갈까봐 사신 거 아니에요? 그 이재명 테마주가 왜 많이 갈 거라고 생각하셨는데요? 이 사람이 대선 후보 민주당에서 1위가 될 것 같아서 사신 거잖아요. 자, 이 이유가 바뀌었습니까? 안 바뀌었습니까? 다시 얘기해 드릴게요. 어떤 A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이재명 테마주를 사셨어요. 이유는 이재명 씨가 민주당 대선 후보가 될 것 같아서 샀어요. 근데 요즘에 손절하고 싶어요. 왜냐면 미국이 망한대요. 미국이 망하는 거하고 이재명 씨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무슨 상관이 있는데요? 제가 있는 그대로 얘기해 볼게요. 무슨 상관이 있는데요? 없잖아요. 이분이 매수한 그 이유는 바뀐 게 없어요. 왜냐면 이재명 씨가 지금 거의 독보적인 일이 아닌가요? 그렇죠. 바뀐 게 없어요. 근데 왜 팔려고 하시는데요? 이재명 씨가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매수한 이유는 바뀐 게 없지 않습니까? 근데 왜 자꾸 생각을 바꾸시냐 이거예요. 칠랑팔랑. 왜 왔다 갔다 하시냐고요. 바뀐 게 없는데. 본인 마음이 바뀌신 거잖아요. B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저 전문가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 저기 들어가서 내 손실도 좀 메꾸고 편안하게 수익 좀 내야 되겠다. 갔더니 이재명주를 추천했어요. 윤석열을 바꾸죠. 윤석열 테마주를 추천했어요. 샀어요. 왜 사셨는데요? 그 사람 믿으니까. 바닥에서 샀어요. 단타 치려고 산 게 아니라 수익 중기로 샀어요. 50% 100% 수익 내보려고. 근데 팔고 싶은 거예요. 왜냐면 미국 때문에 망할까봐. 나스닥 지수가 급락하니까 손절하고 싶은 거예요. 왜 손절하시는데요? 윤석열 씨하고 나스닥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지 얘기 한번 해보세요. 없지 않습니까? 그 뭐가 바뀐 거예요? 그분의 생각, 그분의 마음이 바뀐 거죠. 이해되셨나요? 이게 전국을 찌른 얘기거든요. 손절하고 싶으시면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아무것도 바뀐 게 없는데 본인 마음만 바뀌었어요. 공감 가시면 자 7번 찍어보세요. 이럴 땐 찍으셔야 돼요. 네. 솔직히 그렇잖아요. 바뀐 건 아무것도 없는데 본인 마음이 바뀐 거잖아요. 그쵸? 네. 뉴스에서 안 좋은 뉴스 나오고 안 좋은 얘기하고 그 다음에 차트가 좀 깨지고 그래서 계좌가 파란색으로 딱 변하니까 생각 바뀌신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자꾸 생각이 바뀌시면 절대로 큰 돈 못 벌어요. 평생 가난하게 살아야 돼요. 오늘 이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었어요. 이 얘기가 그렇게 기분 좋은 얘기는 아닐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해드려야 여러분들이 먼 길을 돌아서 가는 일이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원래 전문가들은 저녁 방송할 때 자기 방에서 수익 난 것만 얘기해요. 근데 그렇게 하는 걸 뭐라고 하시면 안 돼요. 또 뭐 이분들 다 영업해야죠. 전문가도 영업을 해야 돼요. 네. 유라테크 저희 방에서 수익 낸 거 다 팔았어요. 제일 많이 나신 분은 70%까지 수익 났어요. 70%까지. 적게 나신 분들은 30%? 다 수익 낸 거 나왔어요. 그러니까 띄워놓고 얘기하죠. 없어요 지금. 엊그제부터 팔았어요. 엊그제부터. 저기 17,000원 그 아래부터. 네. 수익 낸 것도 있어요.
자랑 안 하잖아요 지금. 그거보다 여러분들 멘탈부터 잡는 게 중요하니까요. 생각이 자꾸 바뀌시면 안 돼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제가 회원들 들어오시면 이 얘기를 좀 할까 말까 고민 중이었는데, 예를 들어서 잘 생각해 보세요. 아침에 매수할 때 요즘에 테마주들 있죠. 대선 테마주들 위주로 공략을 많이 하죠. 근데 대선 테마주 중에서 대장주들은 강해요. 굉장히 강하거든요. 강아지로 따지면 푸들이나 뭐 이런 게 아니라 골드 리트리버나 뭐 이제 그런 큰 대형견이죠. 커요. 등치가 뭐 대장주니까 크고 거세거든요. 드세요 좀. 그 아침에 이제 시초가가 좀 떠서 출발하는 경우가 많아요. 한 2%, 5% 약간 떠서 출발하는 경우가 많은데, 제가 우리 회원들한테 그래요. 아침에 추천 나가면 저희는 9시 이전에 추천하거든요. 한 8시간 50분? 그쯤에 이제 종목 추천을 좀 일찍 해요. 왜냐면 시초가 보기 전에 추천한다는 얘기. 왜냐면 그래야지 저희 방에 직장인들이나 또 주부들이 많습니다. 네. 직장인보다 더 바쁜 게 주부예요. 애들 보내야죠. 뭐 집안 청소해야죠. 그죠? 네. 뒤돌아서면 계속 일인데 주부들이 얼마나 바쁜데요. 네. 직장인도 바쁘시지만 주부는 더 바빠요. 네. 직장인은 가서 이제 상사한테만 충성하면 되지만, 네, 주부들은 여러 명한테 충성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네. 가족들한테 다 골고루 잘해줘야 되니까 더 바빠요. 그렇죠? 네. 근데 아무튼 이제 그래서 주부들도 많으세요, 회원 중에. 그래가지고 주부도 사실 직장인이죠, 그죠? 네. 그래서 이제 매수 사인을 좀 일찍 내드립니다. 왜냐면 미리미리 준비하시라고. 9시 이후에 추천하면은 좀 바쁘시면 못 사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네. 그렇게 추천을 하는데, 제가 그래요. 아침에 종목 추천이 나가면 시작하자마자 바로 날아가는 경우도 있고 살짝 떨어졌다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회원들한테 그래요. 아침에 시작하자마자 한 두세 번 나눠 사라고 그래요. 항상 그러는 거 아닌데 요즘엔 그래요. 시작하자마자 일단 사셔라. 대신에 한 번에 다 사지 말고, 한 번에 다 사는 게 제일 좋은데 들었다 놨다 하는 게 좀 거리적거리면 두세 번 나눠 사셔도 된다. 편안하게 이렇게 사시라고 그래요. 그런데 여기서 어떤 문제가 벌어지냐면 시작하자마자 바로 좀 사야 돼. 왜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5,000원에 시작을 하는 주식이 있어요. 시초가가 5,000원입니다. 그러면 시작하자마자 바로 그냥 쫙 올라가는 게 있어요. 한 1, 2분 정도 잠깐 머물다가 바로 급등하는 경우 있죠. 네. 그러니까 이런 거 놓치지 말라고 시작하자마자 다 사라 그래요. 근데 시작하자마자 떨어졌다 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뭐 좀 불편하시면은 사자마자 약간 떨어지면 또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 또 신경 쓰시거든요. 두 번 정도 나눠 사셔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해드립니다. 근데 이 얘기를 왜 해드리냐면, 처음에는 그렇게 따라 해요. 무조건 이제 시작할 때부터 사는 거예요. 근데 지금처럼 투매가 나오고, 그렇죠? 지금처럼 막 지수 막 미국이 막 2% 이상 급락하고 우리나라도 보니까 아침에 막 지수가 마이너스 1%, 2%에서 시작하니까요. 그러면 개인들이 어떻게 하냐면 처음엔 이렇게 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시작하자마자 막 3%씩은 떨어졌다 가거든요. 당연하잖아요, 그죠? 네, 지수가 이제 흔들거리니까 한 2, 3일 지켜보니까 2, 3일이 좀 더 있다 사면 더 좋은 거예요. 왜냐면 막 지수가 투매 나오고 막 그러니까 한 이틀 지나니까 막 마이너스 5%가 있고 막 그래요. 저는 이런 거 개념치 말라고 그래요. 대선 테마주는 최소한 50%, 30에서 50% 이상 수익 내려고 사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1, 2% 싸게 살려고 하다가 다 놓친단 말이에요. 그냥 분할 매수 하시든지 한 번에 다 사시든지 편한 대로 하라고 그래요. 근데 여기서 어떤 문제가 벌어지냐면, 처음에는 시작하자마자 매수를 들어갑니다. 근데 며칠 지켜보니까 자꾸 빠지거든요. 그 여기서 이제 IQ 말고 JQ를 돌리시는 거죠. 이게 뭐냐면 IQ는 지능지수죠. EQ는 감성지수, JQ는 모르세요? 잔머리 지수예요. 잔머리 지수. 이 JQ가 높으신 분들이 있어요. 여기서 이제 바로 안 사요. 바로 안 사고 하루 이틀 조금 있다 사요. 자, 지금부터 잘 들어보세요. 바로 안 산다니까요. 좀 떨어지네 그러면서 밑에다 또 천천히 또 이제 싸게 대놓고 사요.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때부터 종목이 바로 또 급등을 합니다. 그 이분들이 이걸 다 놓쳐요. 싹 다 놓칩니다. 뒤늦게 와서 이러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구나. 요즘에 추천주들이 사자마자 추천 나오자마자 바로 날아가네. 그러면 요번엔 또 이제 시작하자마자 다 사버립니다. 한꺼번에 싹 다 사버려요. 그때부터 또 떨어졌다 갑니다.
그 이분들은 미치는 거예요. 왜냐면 시작하자마자 날아가는 거 다 놓쳤죠? 아, 아니구나. 전문가 말을 따라야 되겠구나. 다 샀어요. 또 두 번 나눠서 되는데 또 다 샀어요. 다 떨어지는 거예요. 미치는 거예요. 내가 산 건 안 가고, 내가 안 산 건 가고, 내가 산 건 누르고. 또 이래가지고 또 이러는구나 싶어서 또 이번에 광고를 바꾸죠. 밑에도 또 대나요. 이제 싸게 살라고. 그래서 그때부터 또 날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한 달만 해보세요. 정신병 걸립니다. 그냥 아침에 시작하자마자 좀 사고, 좀 더 떨어지면 더 사고, 끝. 그러면 되는데 그걸 전부 다 알려드려요. 어떻게 사는지. 근데 그거를 본인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왜냐면 지수가 조금 안 좋으면 싸게 사보려고. 조금 좋으면 또 확 들어가요. 급등할 때. 또 확 내려오고. 테마주가 얼마나 거셉니까? 들었다 놨다가 심한데. 혼자서 생고생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이해되셨으면 1번 찍어보세요. 특히 문자반에 온 분들. 이해되세요? 제가 이 얘기 왜 하는지? 그냥 처음에 가입하실 때 알려드린 대로 하시면 참 편할 텐데 이거를 갖다가 너무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 놓치더라 이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시작하자마자 일단 절반 사놓고, 그죠? 조금 있다 보면서 천천히 마저 다 사시고 그러면 되잖아요, 그죠? 그럼 편할 것을 놓치는 것도 없고 시작하자마자 약간 뭐 2, 3, 4% 떨어졌다가도 돈 남아있으니까 마저 사시면 되고. 분할 매수는요, 처음 매수한 가격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아요. 어차피 바닥에서 손절없이 사는데 뭘 그렇게 싸게 살려고 애를 쓰세요. 그쵸? 근데 그렇게 안 하신단 말이에요. 이 얘기를 왜 드렸냐면 그때 시장 상황에 맞춰갖고 본인들이 자꾸 기준과 원칙을 바꿔요. 그래서 막 피해 다녀요. 그 다음에 윤석열 씨 얘기를 더 해볼게요. 요즘에 화천대유 얘기 나오는데 화천대유 얘기가 나오는데 화천대유가 이게 누구한테 악재입니까? 한번 여쭤볼게요. 이재명 씨한테 악재다 1번, 윤석열 씨한테 악재다 4번 찍어보세요. 여러분들 생각 어떠세요? 자, 이거는 최대한 다 찍으세요. 유튜브 여기 다 찍으세요. 유튜브도 다 찍어주세요. 찍기 싫으시면은 저기 좋아요 눌러주시고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네. 이재명 씨한테 악재죠.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죠? 4번 찍으신 분도 있네요. 윤석열 씨한테 악재라고. 네. 근데 이재명 씨가 악재라고 얘기하시면 더 많으시거든요. 둘 다? 네. 둘 다란 말도 있으시네요. 네. 그래요. 맞아요. 네. 생각하기 나름이시니까. 제가 무슨 얘기 하려고 하는 거냐면, 이재명 씨한테 악재하는 얘기 더 많으시거든요. 근데 이쪽에서 이제 공격할 때 대손주 얘기해 드리는 겁니다. 이재명 씨 쪽에서 어떻게 공격하냐면, 이거는 다 국민의힘 잘못이다, 윤석열 씨다, 다 뒤집어 씌웁니다. 뒤집어 씌우기 선수들이에요. 네. 중립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네. 선수예요, 선수. 뭐 하나 딱 잡히니 꼬투리 잡히니까 바로 그거 가지고 이제 원래 씨름도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딱 잡아가지고 이제 뒤집어 엎어치기 하려고 막 그 뒤집기 하려고 막 그러고 있더라고요. 네. 근데 이 얘기를 왜 해드리냐면 뭐가 진실인지 모르니까 말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그죠? 네. 근데 이 얘기를 왜 해드리냐면 윤석열 씨 테마주 갖고 있는 분들이 마음이 요즘에 막 흔들려요. 윤석열 씨 끝난 거 아니냐고. 난 진짜 이 대답 진짜 지겨워 죽겠어. 이 질문이. 윤석열 씨 끝난 거 아니냐고. 근데 이 얘기를 해드릴게요. 오늘도 그 질문을 여러 명한테 받았고 지인들한테도 이제 여러 명한테 받았는데 윤석열 씨 끝난 거 아니냐요. 이제 무슨 얘기할지 이제 뻔히 알아요. 이제 왜 윤석열 씨가 끝났다고 자꾸 사람들이 얘기를 하겠어요. 뉴스 보니까 이재명 씨한테 밀리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화천대유는 이재명 씨 성남지사가 성남시장 할 때 문제인데 이쪽에서 자꾸 이제 윤석열 씨 막 그거다라고 이제 총공세를 펼치니까 사람들도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윤석열 씨에 대한 악재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재명 씨 거예요. 이 악재는 이게 진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원 주인은 그러니까 이 이슈의 주인은 이재명 씨예요. 마지막 다시 1번 찍어보세요. 맞잖아요. 여기 4번 찍으신 분들 잘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정치적인 걸 떠나서 맞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이제 요즘에 언론에서 뭐 이런 서로 막 곽상도 씨 얘기 나오고 막 그러니까 그런 거죠. 원래는 이쪽이 맞다니까요. 근데 이제 막 정치 막 공세가 너무 심하니까 개인들이 헷갈리시는 거예요. 원래는 윤석열 씨 테마주 급등을 해야 되는데
이재명 씨 테마주는 이재명 씨 테마주대로 떨어지고 윤석열 씨 테마주는 윤석열 씨 테마주대로 떨어져요. 원래 민주당이 전투력이 강해요. 네. 저런 식으로 싸우는 거는 민주당이 정말 강하다니까요. 네, 그러고 있는 거예요. 말싸움은 못 이겨요. 네. 어떻게 보면 장점이고 어떻게 보면 단점인데 그래요. 그 본질은 이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사람들이 헷갈리니까 또 지수 하락하니까 애니노밀 같은 이제 윤석열 테마주 떨어지는 거죠. 쭉 떨어지고 10분만 있다가 저기 그 주니트강 해드릴게요. 좀만 기다리세요. 네. 위주코프도 더 떨어지고 그죠? 네. 막 이러니까 사람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끝난 거 아니야 이거? 웅진 막 이런 거 쭉 떨어지니까 사람들이 불안한 거예요. 윤석열 씨 끝난 거 아니냐? 그러니까 뉴스를 보니까 또 유튜브 좀 보지 마세요. 유튜브 뭐 보시면 안 되냐면 정치 평론하는 거 있죠? 어지간하면 보지 마세요. 해로워요. 그분이 어느 뭐 무슨 스펙을 갖고 있던 간에 정치 유튜브 조심하셔야 돼요. 주식 관련된 유튜브도 조심하셔야 되지만 정치 쪽은 더 조심하셔야 돼요. 굉장히 편향적이에요. 맞죠, 그죠? 잠깐만요. 네, 정치적인 발언은 쓰지 마세요. 다른 분들 오해하실 수 있으니까. 네. 지금 보면은 윤석열 시스템에서 떨어지니까 또 그럽니다. 끝난 거 아니냐고. 근데 이 얘기를 내가 많이 들었거든요. 언제 들었냐면 자, 웅진이죠. 여기에서 그랬어요. 사람들 윤석열 씨 끝난 거 아니냐고. 2월 달에 무슨 소리가 있었냐면 윤석열 씨 뭐 검찰총장 7월 달에 원래 7월 달에 끝나는 거였거든요. 7월 달에 끝나면 미국으로 도망간다더라. 뭐 모두 다 때려치고 이제 시인으로 이제 문인으로 데뷔한다더라. 북한에서 암살 지령이 내려왔다더라. 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요런 데죠. 네. 딱 사표 쓰고 나니까 뭐 부인이 5명이라더라. 여기가 무슨 아프리카 부족 국가입니까? 부인이 5명씩이나 되게? 뭐 카사노바인지는 모르겠지만 부인이 5명이고 숨겨진 애가 몇 명이고 엄마도 3명이라더라. 어떻게 엄마가 3명이 될 수 있습니까? 네. 외계인도 아니고 모르겠어요. 아무튼 뭐 희한한 얘기를 다 하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여기에서. 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꼭 여기에서 제 주변의 지인들이 물어봐요. 윤석열 씨 테마주 괜찮냐고. 왜 그러냐고. 대답이 똑같아요. 그 질문들이 요즘에 돌아가는 거 보니까 윤석열 씨 안 좋은 얘기 많이 나오던데 괜찮겠냐고. 오늘도 주변에서 그런 얘기 엄청나게 많이 들었어요. 엄청나게. 지금 힌트 드리는 거예요. 웅진 사람 얘기가 아니고요. 네. 인간 지표가 제일 100% 확실하거든요. 주변에서는 엄청나게 들었어요. 네, 진짜 전문가만 아니면 전화기 꺼놓으려고 그랬어요. 전문가는 전화기 꺼놓으면 안 되거든요. 네, 전문가만 아니면 전화기 꺼버리려고 그랬어요. 진짜. 이해되셨으면 자 1번 찍어주세요. 이해되셨어요? 네. 중요한 얘기 해드렸어요. 네. 전문가만 아니면 야, 휴대전화 꺼버리려고 그랬어요. 진짜. 네. 하도 물어봐가지고. 근데 언제 그랬냐면 그 제일 심했을 때가 여기였어요. 여기하고 여기였어요. 근데 오늘 또 그러네요 보니까. 화천대유의 본질은 어디예요? 네, 이재명 씨입니다. 네, 저분이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저분이 풀어야 될 숙제고. 네. 근데 반격을 막 가하니까 윤석열 씨 관련주 갖고 있는 분들이 헷갈린 거예요. 윤석열 씨 악재인 줄 알고. 아니라니까요. 네. 이 화천대유 문제가 어떻게 끝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나중에 밝혀지겠죠, 그죠? 네. 집중을 잘 하셔야 돼요. 네. 이런 자리에서 나왔어요. 네. 그리고 나서 조만간에 급등했습니다. 왜 여기 2월달에 그런 얘기가 나왔냐면 웅진 말고 그 당시에 서영 같은 게 대장주였으니까 서영 같은 거 보시면 그냥 녹아내리고 있었어요. 이런 식으로 지 끌면서 이렇게 떨어지고 있었다니까요. 처참하게. 여기서 그랬어요. 사람들이 뭐 전저점 깨고 거래도 없고 뉴스 보니까 뭐 이때는 저 윤석열 씨가 말 한마디 안 했어요. 가만히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쳐가지고 누가 지쳤겠어요. 3개월 전에 여기서 고점에서 매수한 사람들이 3개월 지났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지친 거죠. 손절하고 싶은데 이제 안 그래도 손절하고 싶은데 유튜브나 뉴스 보니까 끝났대요. 여기서 그 소리 진짜 많이 나왔습니다. 윤석열 씨 뭐 암살설, 이민 뭐 그리고 가더군요. 얼마나 뒷목 잡으셨겠어요. 저희 방에서는 이거 눈치채고 있다가 몇 개 보여드릴게요. 그 당시에 샀던 게 죄송하지만 이게 객관적으로 보는 거고 이게 실력이에요. 여기서 막 이렇게 떨어져서 막 그 난리를 치고 있을 때요. 여기에서 가만히 째려보고 있었어요. 째려보고 있다가 윤석열 씨가 갑자기 그때 국민일보였나? 국민일보하고 기자회견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눈치를 챘죠. 아, 이 사람 뭐 하겠다. 뭘 하려고 하는구나. 그 눈치를 챘어요. 그래서 가만히 째려보고 있다가 3월 4일날 3월 1일 날은 이제 3일절이니까 이틀 정도 지켜보고 있다가 여기서 요걸 추천합니다. 애니능률 3월 4일날 9시 이전에 윤석열 수혜주로 애니능률이 윤석열 수혜주라고 알려진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그때 추천했어요. 수익이 100% 넘게 났죠. 그죠? 그게 어디냐면 애니능률 이 자리예요. 정신을 항상 집중하고 있어야 돼요. 저는 술도 안 먹어요. 여기서 추천했다는 얘기예요. 가만히 보고 있다가 여기서 추천 나갔어요. 이제 우연히 이거 하나만 추천한 게 아니라 그 전날이죠. 3월 3일 날은 뭘 샀냐면 덕성을 삽니다. 3월 3일이죠. 9시 딱 시작하자마자 요 날이었어요. 윤석열 수혜주. 윤석열 수혜주가 애니농협 여기서 추천하는 건데 거기가 어디냐면 저기 여기 바닥이에요. 3,000원 3,000원대 첫 상한가. 덕성은 하루 전날 샀겠죠. 네. 이거 말고도 윤석열 테마주 수십 개 했어요. 수십 개. 대선을 정말 제대로 하고 싶으시면 우리 방으로 빨리 들어오세요. 네. 아 근데 좀 제가 좀 그렇다. 난 여자가 좋다 그러면 김 시장님한테 가시고요. 네. 여자분 중 여자 전문가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김 시장님한테 가세요. 네. 이등 정말 잘하시니까. 3월 3일 날이 여기입니다. 보이시죠? 바로 잡잖아요. 제가 다른 개인 투자자들처럼 유튜브나 보면서 그래 윤석열이 되겠어 막 이러면서 그랬으면 됐겠냐고. 다 놓쳤죠. 정신 바짝 차리고 있다가 딱 바뀌는 거 보고 바로 추천 나가잖아요. 1, 2월 달에는 사람들이 뭘 들고 있었냐면 이재명 테마주를 들고 있었어요. 왜냐면 그 당시에 대세는 이재명 씨였기 때문에 그때 뭐 저기 투더스포트 같은 게 고점에 있었지 않습니까? 1, 2월 달에 여기에요. 여기 1, 2월 달에 여기라니까. 이재명 씨 테마주들이 붕 떠 있을 때 고점 막 2배, 3배, 4배씩 급등했을 때 사람들이 이재명 씨 테마주를 되게 좋아했었어요. 왜냐면 뉴스 보면은 맨날 이재명 씨가 이낙연 씨를 제치고 확실하게 막 지지율이 솟구치고 있었거든요. 윤석열 씨는 말 한마디 안 하고 맨날 추미애 씨한테 욕도 먹고 있었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포기했던 거예요. 그때 소문이 도는 거죠. 윤석열 해외 도피설, 뭐 이민설. 네. 지금은 똑같아요. 네. 상황이. 그때 그래가지고 개인들 윤석열 테마주 많이 털렸어요. 이재명 테마주로 다 넘어가서 이재명 테마주 다 장렬히 물리고 윤석열 테마주 버리고 이재명 테마주 가서 이재명 테마주 물리고 윤석열 테마주는 그래서 바로 급등해서 다 날리고 손절하고. 왜 손절했냐고요? 안 될 것 같으니까요. 똑같지 않습니까? 제가 오죽하면 화천대유 얘기 오늘 잘 안 하려고 그랬는데 그래서 꺼낸 거예요. 본질은 이재명 씨 문제라고요. 근데 이게 지금 자꾸 뒤집어 씌우니까 윤석열 씨 거라고 착각하는데 아니라니까요. 본질을 잘 보셔야죠. 지금 이때하고 상황이 똑같습니다. 네. 개인들이 윤석열 씨 테마주를 이제 거의 다 포기하는 것 같네요. 잘 됐죠. 그렇죠. 네.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그래서
꾸준하게 수익 낼 수 있는 노하우는 뭐냐면 원칙과 기준을 빨리 없으시면 본인만의 원칙과 기준을 만드셔야 돼요. 5%만 수익 나면 불안해서 팔고 조정할 것 같고 지수가 조금 안 좋으면 손절하고 맨날 손절 그냥 일삼고 현금 만들었다가 뭐 뺐다가 자꾸 이러시는 거 있죠. 그거는 그 원칙이 아니에요. 불안해가지고 어쩔 줄 몰라 하시는 거죠. 주식 잘못 배우셨어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맞죠, 그죠? 네.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만의 원칙과 기준을 빨리 세우시고 그걸 세우셨다면 지수가 조금 안 좋아 보이고 시장이 조금 안 좋아 보인다고 해서 그걸 쉽게 바꾸시면 안 돼요. 늘 하던 대로 꾸준하게 쭉 가시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매수하는 방법 아침에 매수하는 방법 잠깐 얘기 드렸죠. 시장이 급등을 하든 급락을 하든 맨날 똑같은 방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침에 급등하는 종목 하나도 안 놓쳐요. 종목을 비싸게 사지도 않아요. 왜냐면 절반 사놓고 좀 내려오면 더 사고 마음도 편안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조금 더 잘해보겠다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급등하는 거 다 놓치고요. 네, 실수라는 거죠. 우왕좌왕. 이 당시에 덕성하고 아까 서현 있죠. 이걸로 막 수익을 되게 많이 냈는데 이때 2월 달에 회원가입 하신 분이 있어요. 어르신이었는데 2월 달에 회원가입 하십니다. 근데 이때 뭐 덕성, 서현 뭐 더 보여드릴게요. 제일테크노스 3월 3일날 나갔죠. 카톡방에서 제일테크노스를 3월 3일날 여기서 추천해요. 아침에요. 수익 얼마나 많이 났겠어요. 그죠? 이런 종목들을 계속 냈어요. 덕성우 있죠? 덕성우도 언제 추천 나가는 줄 아세요? 3월 5일날 나갔다니까요. 3월 8일날 여기에서 상한가 나오고 한번 꺾일 때 이렇게 보시니까 이해가 안 가시죠? 어디냐면 덕성으로 따지면 여기고 아까 제일테크노스는 여기란 말이에요. 여기서 나오고 여기서. 수익이 얼마나 많이 났겠어요? 사자마자. 근데 2월달에 들어오신 어르신이 한 분 계셨는데 다른 분들은 3월달에 2월달 3월달에 들어오자마자 수익이 나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한 달에 계좌 수익이 신규회원들이 20%, 그 다음에 기존 회원들은 40%까지 났어요. 수익 많이 났었죠. 근데 그분은 나중에 그러시는 거예요. 3개월 지나서 너무너무 힘들었다고. 왜 힘드셨을까요? 리딩대로 안 한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면 종목을 추천하면 사기는 사요. 근데 그 종목을 본인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여기 제 문자번호도 잘 들으세요. 본인 마음대로 한 거예요. 그냥 매수하세요, 매도하세요. 그대로 따라하면 편한데 그걸 안 하시고 어떻게 했냐면 매수하세요 그러면 아침에 더 싸게 살려고 천천히 사는 거예요. 그때는 아침에 바로 날라갔거든요. 바로바로 사라고 얘기를 했는데 본인 마음대로 하시는 거예요. 자, 파세요. 안 팔아요. 고집이 세지시니까 안 판 거예요. 고집이 좀 세신 분이었어요. 안 팔아요. 그거 팔고 딴 데 가서 또 상한가를 냈는데 본인은 거기서 버벅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왜 그랬냐고요? 본인 마음대로 하고 싶어서. 그게 리딩대로 따라한 것 같죠. 추천주를 사는 게 리딩대로 따라한 게 아닙니다. 매수, 매도 사인, 그 다음에 전문가가 어떤 설명을 했을 때 귀 기울여 들어주시고 왜 이렇게 설명하는지, 이걸 왜 추천했는지 정확하게 이해한 다음에 매수, 매도대로 따라해 주시면 편해요. 근데 그걸 안 하고 종목은 제 추천주인데 본인 마음대로 하려고 하니까 뭐가 어긋나기 시작해서 나중에 고생을 엄청나게 하신 거예요. 지금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시장이 좀 안 좋아 보여도 바꾸지 마세요. 아까 이재명 씨가 좋아서 이재명 씨가 될 것 같아서 사신 분들은 아직 이재명 씨가 지금 민주당에서 아무튼 뭐 일이 저기 돼서 결국에는 대선 후보가 될 것 같거든요. 네. 화천대유 문제 아무튼 화천대유 관련돼서요. 뭐 더 큰 얘기가 나와도 이분은 뻔뻔하게 끝까지 우길 것 같아요. 이거는 국민의힘 게이트라고. 그럼 국민의힘 쪽은요. 이쪽에도 모르죠. 제2의 곽성도 씨가 나올지. 나올 수도 있어요. 똑같으니까. 모른다고 어떻게 진행이 될지. 근데 바뀌지 않는 건 양쪽 다 1위 가능성이 높은 사람 누구예요? 이재명, 윤석열 씨예요. 다 매수위가 그래서 하신 거 아니에요? 대통령이 누가 될지는 모르시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누가 될지는 모르는 상태에서 이 사람이 여당, 야당 1위 후보가 될 거야. 그래서 하신 거잖아요. 그게 바뀐 게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근데 왜 자꾸 손절하려고 하세요?
제 말이 맞으면 자, 1번 찍어주시고 이제 주니트 감으로 넘어가죠. 맞죠, 그죠? 달라진 거 없잖아요. 근데 왜 자꾸 이랬다 저랬다 하시죠? 예, 여러분들이 뉴스 보시고 차트 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계좌를 열어보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이 힘들어져서 생각이 바뀐 거예요. 맨날 유튜브나 어디 네이버 토론방 종목 토론방 가서 그 쓰레기 같은 글 그만 보시고요. 토론방에 있는 글은 100% 쓰레기예요. 죄송해요. 99% 쓰레기예요. 제가 쓰레기통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데 가서 이상한 거 보지 마시고 어떻게 하셔야 돼요? 네, 본인이 그 종목을 왜 샀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내가 매수한 이유가 바뀌었는가 안 바뀌었는가 그거를 잘 보시고 결정을 내리시면 돼요. 그리고 그 원칙, 여러분들이 그 종목을 믿어서 매수하신 거면 그 믿음을 버리지 마세요. 어떤 전문가의 추천을 받고 무료 추천이건 유료 추천이건 그 사람을 믿으니까 사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믿음을 자꾸 버리지 마세요. 자꾸 버리시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만 도태당하고 그리고 수익이 안 나는 거예요. 가난해진다니까요. 요즘에 그 저희 방도 종목들이 눌려요. 당연히 눌리죠. 지수가 급락하는데 뭐 다 올라간다고 얘기하면 거짓말이죠, 그죠? 근데 제가 회원들한테 항상 강조하는 게 있어요. 늘 하던 대로 하시라고. 지수가 좋고 수익이 많이 날 때도 겸손하게 이렇게 하시고 지수가 또 급락하고 이렇게 흔들릴 때 방법을 바꾸지 말라고. 항상 똑같은 방법으로 그대로 하라고 그래요. 이것도 잠깐이니까 너무 고생들 저기 걱정들 하지 마시라고. 항상 똑같은 방법을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기 우리 프레스님은 문자반 회원이시거든요. 네. 문자반 회원이신데 엊그제군요. 그죠? 엊그제 메밀지 올려주셨더라고요. 그래서 보여드릴게요. 문자반 회원이세요. 문자반 회원이 수익을 가장 잘 내는 비결은 네, 문자 그대로만 하시면 돼요. 쉽죠, 그죠? 네. 네, 여기 보시면 8월달 저기 수익 내신 거랍니다. 8월 1일부터 8월 말일까지죠. 네. 계좌 수익인데 21% 수익 나셨답니다. 있는 그대로 보여드리잖아요. 프레스님이 저희 방에 들어오신 지 얼마나 되셨죠? 지금 돌아와 계시죠, 여기 방송. 얼마나 되셨죠? 네. 6개월은 넘으셨죠, 그죠? 네. 이제 적은 게 네, 6개월 조금 넘었네요, 이제. 네. 이제 7개월 전에, 그죠? 네. 수익 나시잖아요. 신규 회원보다 기존 회원들의 수익이 더 좋죠. 왜냐면 매집을 더 잘 해놨으니까요. 신규 회원들은 그러실 거야. 난 이 수익이 안 나는데요? 네. 기존 회원이거든요. 신규 회원들도 장이 받쳐주면 바로바로 수익이 나시죠. 근데 기존 회원들은 갖고 있는 게 있고 그 종목들이 자꾸 올라가니까 자꾸 챙기는 게 있어요. 수익을. 똑같아요. 가입하시고 한 달 이상 지나면 저는 그분들을 기존 회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매집을 하셨으니까. 그러면 시장 상황에 따라서 약간씩은 편차가 있겠지만 수익을 내실 수 있어요. 네네, 프레스 고맙습니다. 나잖아요, 수익이. 혼자 하지 마시고 들어오세요. 바깥에 계시면 어떻게 해야 되나 판단이 안 쓸 거예요. 그리고 지금 종목들이 다 이렇게 누워, 이것도 윤석열 테마주인데 지금 이렇게 누워있죠? 여기서 지금 개인들이 그런다니까요. 오늘 진짜 수많은 연락 받았어요. 윤석열 끝난 거 아니냐고. 근데 이재명 끝난 거 아니냐고 그거 물어본 사람 한 명도 없더라고요. 이 얘기하고 이제 넘어갈게요. 주린 특감으로. 자, 웃으면서 끝내자고요. 이재명 씨 끝난 거 아니냐고 그 소리 물어본 사람 한 명도 없더라고요. 이 얘기가 뭐냐면 이재명 씨가 지금 국민의힘을 연신 곽상도 씨 그 문제 가지고 두들겨 패고 있다는 얘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그거를 전투력이 세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헷갈려하는 거예요. 지금 이재명 씨가 이기고 있는 줄 아는 거예요. 주식은 중립적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셔야지 잘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말한 모든 것들이 정답일 수는 없겠지만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도움이 꼭 되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네, 대선주 끝난 거 없습니다. 네. 열심히 매집하신 거 쉽게 포기하지 마시고 꼭 수익 내고 잘 파셨으면 좋겠어요. 필립 피셔라는 분이 있어요. 필립 피셔.
워렌 버핏의 스승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두 명 있는데 벤저민 그레이엄 이분하고 필립 피셔라는 분이 있는데 필립 피셔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되게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그 성장주 투자의 대가인데 내가 매수한 종목을 파는 시기는 내가 매수한 이유가 사라졌을 때라고 얘기합니다. 이해되시죠? 네. 내가 매수한 이유가 사라졌을 때 그게 매도 이유다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매수하신 이유부터 오늘 밤에 한 번 더 점검해 보세요. 이재명 씨 죽었나요? 윤석열 씨 죽었나요? 안 죽었습니다. 네. 여전히 양쪽에서 서로한테 물어보니까 그러잖아요. 누구랑 붙을 거 아니냐고. 서로를 지목하잖아요. 왜 이렇게 윤석열 씨를 계속 괴롭히는 줄 아세요? 저 사람이 일이거든요. 이낙연 씨 관련된 악재 나온 거 보셨어요? 홍준표 씨 관련돼가지고 가족 뭐 파는 거 보셨어요? 없죠? 왜 그러겠어요? 윤석열, 이재명 이 사람이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지지율 조사를 자꾸 믿으시는데 전 안 믿습니다. 통계 조사 전 안 믿거든요. 한두 번 속습니까? 전 안 믿습니다. 100% 안 믿어요. 참고만 할 뿐이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보세요. 누가 공격을 많이 받는가? 그 사람이 일입니다. 이해되셨으면 자 7번 찍어주시고 이제 주린 특강으로 넘어가죠. 네. 장이 이렇게 안 흔들렸으면은 적당히 끝났을 텐데 네, 지금 더 설명드린다고 고추 설명드린다고 주린 특강이 좀 늦어졌네요. 자 7번 찍어주시고요. 네, 오늘 주린 특강은 네, 201선 해드릴게요. 201선 잠깐만요. 여기 차트 좀 준비하고요. 네. 자, 주린이 분들은 나오시고요. 네. 그 다음에 주린이가 아닌 분들은 네, 퇴장하셔도 됩니다. 네. 예, 정치 얘기 그만하고. 정치 얘기할 때가 제일 힘들어요. 네. 이 중립을 지키면서 얘기한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자. 201선이 뭔지 들어봤다 1번. 네, 잘 모른다 4번 찍어보세요. 네. 잘 모른다 4번. 네. 들어봤다 잘한다 1번. 네. 찍어보세요. 네네. 자, 그리고 저기 미리 얘기해 드릴게요. 아까 저기 그 단톡방 주소 물어보셨죠? 네. 단톡방 비밀, 무료 단톡방 비밀번호 여기 메일 주소 알려드릴 테니까요. 여기다가 그 연락처 남겨주세요. 제가 그럼 그쪽으로 보내드릴게요. 제가 공지사항 하나 하고요. 네. 무료 단톡방이 있는데 그 비밀번호를 제가 딴 걸 걸어놨어요. 왜 그러냐면 그 아시잖아요. 단톡방 들어가면 왜 남의 회원들 빼내려고 막그 악성 댓글 막 올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막 밤에 새벽에 막 한 300개, 400개, 500개씩 올리고 막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거 지우는데 1시간 걸린 적도 있어요. 너무 힘들어서 잡상인들 못 들어오게 하려고 네. 비밀번호를 엉뚱한 걸 걸어놨어요. 네. 제가 또 여기다가 무료 단톡방 들어오고 싶으신 분들은 이쪽에 연락처 남겨주세요. 네. 네. 자, 201선이 뭐냐면 자 보여드릴게요. 201선이 설명부터 좀 해드릴게요. 이평선 보통 이제 5일선이나 이제 이평선이 뭐냐면 주의분들은 또 주님 말씀을 잘 모르시더라고요. 네. 이평선이 뭐냐면 이동 평균선을 얘기하는 거예요. 줄임말이에요. 이평선. 네. 이동 평균선인데, 그러니까 5 거래일 동안에 그 주가를 종가 기준으로 얘기하면 종가끼리 딱 더해가지고 평균 낸 거죠 말 그대로. 그러면 점이 하나씩 나오겠죠. 그 점끼리 이으면 선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5일 동안 그 주가를 이렇게 평균 낸 거를 5일 이동 평균선, 그 다음에 뭐 10일, 20일, 60일, 120일 이렇게 많이 써요. 차트 세팅을 하시면 가장 처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5일, 20일, 60일, 이렇게 120일선 4개가 자동으로 세팅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차트에 이게 기본적으로 깔려요. 이거는
주의문들이니까 좀 더 상세하게 예를 드릴게요. 요거는 이제 일주일, 주말 빼면 5일이니까요. 일주일, 한 달은 4주죠. 5 곱하기 20, 5 곱하기 4하면 20이죠. 4주니까 한 달. 그 다음에 3개월 하면 60이죠. 3개월. 요거는 6개월. 그 다음에 200일선은요. 요거는 이제 보통 세팅이 안 돼 있어요. 이건 직접 세팅을 하셔야 되는데, 200일선은 이제 뭐냐면 뭐 계산상으로는 10개월이죠. 근데 공휴일 있잖아요. 추석, 설날, 뭐 주식시장은 노동절도 쉬죠. 어린이날도 있고, 크리스마스도 있고, 석가탄신일도 있고, 그렇죠. 공휴일 빼면 대충 이걸 1년치라고 보시면 돼요. 공휴일이 우리나라가 뭐 2달씩은 안 되지만 이래저래 따지면 뭐 한 달 가까이 안 되겠습니까? 대충 200일선을 1년치라고 봐도 큰 무리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왜 중요하냐면 각각 별명이 있어요. 5일선은 이제 5일선하고 21선은 사람마다 약간 다르긴 한데 이 두 개는 단기 이평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60일선하고 120일선은 중기 이평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00일선부터는 이제 장기 이평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요거는 사람마다 기준이 다르니까 참고만 하세요. 근데 이제 60일선이 별명이 재밌어요. 그래서 개인들이 가장 많이 쓰는 거는 5일선하고 21선이에요. 왜냐하면 단타 치시는 사람들이 5일선을 많이 쓰고, 단타 치시는 분들한테 5일선은 생명선이에요. 5일선 깨지면 이분들은 그냥 끝나는 거예요. 주가가 붕 떠 있는 거 공략을 많이 하니까 주가가 5일선만 깨지면 막 그렇게 힘들어하세요. 그래서 이분들은 그걸 생명선이라고 불러요. 볼 때마다 안타까워 죽겠어요, 진짜. 5일선에 목숨 걸고 하니까. 근데 이제 초단타 불나방 그 매매 말고 조금 눌리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21선 매매를 좋아하세요. 왜냐면 주가가 급등했다가 살짝 떨어지면 요 밑에 이렇게 21선이 지나가거든요. 이 21선에서 반등 나오는 거 노리시는 분들이 많죠. 아주 기초적인 매매 기법이에요. 이게 언제 유행했냐면 한 박정희 대통령 때나 아니면 전두환 대통령 때, 그때 이거 기가 막히게 잘 먹혔어요. 그때 21선 매매하면 더 많이 벌었대요. 언제냐면 박정희 대통령 때나 아니면 전두환 대통령 때. 그러니까 이제 컴퓨터를 구경할 수도 없을 때. 차트는 진짜 그 개인이 어떻게 만들어요? 차트를 볼 수가 없죠. 네. 그렇죠. 네. 그럴 때. 네. 근데 기가 막히게 잘 맞았대요. 지금은 너무 흔하죠. 그러나 지금 개인들은 여전히 이 두 개를 많이 써요. 60일선하고 120일선이 있는데 이 두 개는 별명이 있는데 60일선의 별명은 수급선이라고 그러죠. 수급이 안 좋아지면 60일선이 방향이 꺾여요. 이렇게. 수급이 좋아지면 돌려 세우고요. 이해되셨나요? 주인분들 1번 찍어보시고요. 이런 거 잘 모르시죠? 이 정도는 알고 하셔야 되는데 제가 전에 한번 얘기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해요. 오늘 이제 200일선 얘기해 드릴게요. 이해되시죠? 네. 그리고 60일선의 또 다른 이름은 세력선이라고 합니다. 저는 60일선을 최고로 쳐요. 21선이 아니에요. 이게 중요합니다. 바닥 잡을 때도 60일선이 돌려세우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개인들은 보통 21선을 많이 보세요. 121선은 뭐 저는 그렇게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진 않아요. 근데 이거를 이제 그 변곡선이라고 부르시는 분들 많아요. 이제 121선하고 200일선을 서로 각각 다르게 부르는데 121선이나 200일선을 특히 121선을 이제 이거를 이제 뭐라고 그러냐면 변곡점. 그러니까 121선이 이렇게 떨어지다가 탁 돌려 세우면 이제 조정 끝났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상승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200일선을 그렇게 또 부르는 분들도 많아요. 참고하시면 돼요. 그래서 200일선의 별명은 경기선이라고 부릅니다. 200일선이 이제 계속 떨어지다가 우상향으로 딱 틀어서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조정 끝나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많이 간다. 경기가 좋아지면 뭐 한두 달 좋아지고 끝나는 게 아니라 몇 년 좋아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 대세 상승장이죠. 그래서 200일선이 이제 우상향으로 틀면 이제 오랜 조정이 끝나고 이제 우상향으로 간다 그 뜻이라는 얘기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종목을 보면 되겠죠. 고려아연. 네. 저희 방 보유 종목인데요. 네. 아마 안 사실 거예요. 40만 원짜리 고려 제강이구나. 죄송합니다. 고려아연. 네. 저희 방에서 40만 원에 추천해서 55만 원인가 54만 원 네. 수익 한 30% 40% 이상 내고 40%가 안 들어가요. 30% 이상 내고 좀 줄였어요. 네. 근데 이게 뭐냐면 200일선이 자 이거예요. 200일선만 놓고 볼게요. 주가가 이제 오랫동안 좀 안 좋았죠. 자 보세요. 주가 흐름이 방향을 대충 이렇게 잡아보면 어때요? 우하향이었죠. 네. 이 방향으로 업황이 안 좋으니까요. 그래서 그때 업황이 안 좋아서 몇 년, 5년 넘게 5년 넘게 계속 이렇게 떨어지고 있었어요. 코로나 때 이제 한번 폭락도 했었고요. 네. 근데 지금 어때요? 다시 거래가 이제 별로 없었는데요, 그죠? 거래가 없다가 갑자기 코로나 터지기 전부터 들었다 놨다 하면서 수급이 좋아지죠? 그러면서 주가가 방향을 틀죠? 어떻게 해요? 우상향. 이걸 뭐라고 그래요? 턴 어라운드 기업이라고 합니다. 왜냐면 고려아연은 대형주거든요. 이게 테마주가 아니란 말이에요. 차트가 이렇게 만들어졌을 때는 뭐냐면 거래가 증가하면서 바닥을 심하게 찍고 그죠? 돌려 세운 다음에 가잖아요. 추세도 바뀌었고 그리고 200일선을 잘 보세요. 200일선이 이렇게 떨어지다가 싹 돌려서 가죠. 이 200일선을 돌려 세우는 거는요 되게 힘들어요. 5일짜리 짧은 단기 이평선을 돌려 세우는 거는 쉬워요. 한 20%만 급등 나와서 바로 돌아서요. 근데 이제 이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돌려 세우기가 힘든 거죠. 200일선은 우상향으로 돌려 세우는 게 되게 힘듭니다. 근데 이게 돌아섰다는 얘기는 그만큼 무언가가 좋아졌다는 얘기죠. 회사의 실적이 좋아지고 그리고 수급도 좋아지고 그렇죠? 네, 투자자들도 또 많이 들어오고 개선이 되는 거예요. 실제로 우상향으로 틀고 가는 겁니다. 본격적으로 틀고 갈 때 나타나는 징후가 뭐냐면 여기죠. 밟아요. 자, 밟는다고 표현해 볼게요. 어려운 말 안 쓰고 밟아요. 그 전에 힘들 때는 막 밑에서 막 지하 세계를 구경하고 있다가 지하 세계를 체험하고 있다가 슥 들어가지고 어떻게 돼요? 꼭 밟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도약할 때 점프할 때 있죠. 네. 땅바닥을 딱 디디고 도약하는 것처럼 밟아요. 거리를 잔뜩 실어가지고 꾹 누른 다음에 팍 튀어나가. 나 말리지 마 이러면서 가는 거예요. 이제. 가는 거예요. 저기 앞에 이제 신고가가 있으니까 한번 숨고르게 하는 거죠. 네. 이런 거 얘기하시면 절대 안 따라 사시더라고요. 저희가 보유 종목이에요. 이런 거 얘기하면 절대로 안 사세요. 근데 4,000원짜리나 3,000원짜리 얘기하면 이미 50% 이상 수익 났다고 했는데도 막 따라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더 갈까봐. 요즘에 수익 난 것도 공개 안 해요. 네. 이런 거 공개해도 돼요. 안 사시거든요. 이런 거. 실제로 추천을 여기쯤에서 했겠죠. 여 바닥에 40만원이 여기, 40만원대 여기거든요. 200일선이 뭐냐면 200일선이 이제 우상향으로 돌아섰다는 얘기는 그 종목이 오랜 조정이 끝나고 이제 우상향으로 간다 그 뜻이에요. 200일선은 참고하시면 돼요. 옛날에는 10년 전, 15년 전에는 기가 막히게 잘 맞았어요. 그때는 그냥 여기서 주식 사면은요 돈 벌기 쉬웠어요. 200일선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요즘에는 그렇게까지는 아닌데 그래도 주리분들한테는 큰 도움 되실 거예요. 이게 뭐냐면 바닥 잡을 때 보는 이평선 중에 하나예요. 이해되셨죠? 네. 그런데 요즘 대형주 안 하시잖아요. 개별주 테마주 하시니까 개별주 테마주에 쓰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요즘에 많이 몰려 계신 게 뭐가 있을까요? 뭐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원유큐브 얘기했었죠. 원유큐브. 차트 보시기 전에 차트 보면서 얘기하죠. 주가가 앞에서 이제 이거 테마주지 않습니까? 어떤 재료에 의해서 급등을 했겠죠. 그죠? 네, 열심히 급등을 했어요. 쫙 급등을 하고
조정을 받는 거죠. 조정은 처음에 뭐가 온다고요? 그렇죠. 가격 조정이 먼저 오는 거죠. 가격 조정이라는 얘기는 가격을 후려친다는 얘기예요. 그죠? 많이 빠지겠죠? 쭉 떨어지다가 보통 어디에서 멈추냐면 통상 200일선쯤에서 멈춥니다. 10년 전에는요. 잘 들어보세요. 10년 전에는 이제 여기서 있잖아요. 대충 여기서 대충 사면 15%에서 20%는 그냥 먹었어요. 10년 전에는. 지금은요.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면 200일선에서 약간 더 벗어나는 경우도 있어요. 이걸 왜 알려드리냐면 그래도 아예 모르시는 것보다 이걸 알면 그나마 도움이 되세요. 왜냐면 이 주가가 떨어질 때 자, 이건 어디다 기록 좀 해놓으세요. 반등 없이 계속 떨어진 종목이 있어요. 반등 없이 떨어진 종목은 보통 200일선쯤에서 반등이 한번 나오는 경향이 커요. 확률이 크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셨으면 1번 찍어보세요. 이해되세요? 네. 반등 없이 쭉 떨어진 종목은요 200일선에서 반등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여전히 그래요. 왜냐면 너무 심하게 떨어졌어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죠? 네. 원익 큐브를 보시면 떨어질 때 뭐 제대로 된 반등이 없었죠. 그냥 쭉 떨어졌잖아요. 반등이 뭐냐면 떨어질 때 확 이렇게 들었다가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행가래 있죠, 행가래. 행가래 아시죠? 네. 사람이 이렇게 여러 명이서 위로 공주로 쭉 들었다 놓는 거 띄워주고 행가래입니다. 행가래. 붕 떴다가 뚝 떨어지는 거. 근데 떨어질 때 그냥 훅 떨어졌잖아요. 그러면 반등이 한번 세게 나오게 돼 있어요. 원익 큐브가 어디서 반등이 나왔죠? 그렇죠. 201선쯤에서 바닥 잡고 한 번 더 쌍바닥 찍고 급등 나왔죠. 요거예요. 이게 고점이 7,400원이었고 여기는 대략 마이너스 50% 지점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반등 나오고 세게 나오는 거죠. 반등이 세게 나왔으니까 눌림목을 또 만들든지 아니면 눌림목이 아니면 밑으로 또 빠지겠죠. 세력이 개입을 해서 눌림목을 만들어주면 또 올라올 것이고 아니면 떨어질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걸 오늘 왜 얘기해 드리려고 했냐면 너무 힘들어 하시니까 뭐냐면 바닥에 산 거는 그냥 상관이 없는데 여기서 사가지고 끌려내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도움되시라고 얘기해 드린 거예요. 반응 나와요. 옛날에 10년 전에는 이명박 대통령 때는 무조건 나왔어요. 탁 여기서 바로 나왔어요. 어쩔 때는 닫기도 전에 나왔어요. 200일선에 닫기도 전에. 근데 요즘에는 무시하는 경향이 좀 있어요. 그것도 좀 최대한 오늘 얘기해 볼게요. 네. 45분까지만 방송할 테니까 10분만 더 할 테니까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안 끝나면 금요일날 더 해드릴게요. 주의 특강할 때. 한일화학이죠. 쭉 24,000원 찍고 15,000원대까지 떨어졌죠. 쭉 떨어지다가 호재가 한번 나왔죠. 급등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어디서 반등 나와요? 200일선에서 반등 나오죠. 200일선이 대충 가격이 얼마냐면 14,000원 정도 되겠습니다. 14,000원에서 어디까지 올라와요? 18,000원까지 왔네요. 14,000원에서 18,000원까지 4,000원 상승했으니까 얼마 올라온 거예요? 30% 조금 안 되겠네요. 올라온다니까요. 옛날에 이거 갖고 물타기 할 때도 많이 썼어요. 그 다음에 애니능률. 자, 애니능률이 지금 어디에서 반등 나왔을까요? 200일선. 여기서 반등 나오면 짧으면 15%에서 한 30%까지 나옵니다. 원익 큐브처럼 상한가 나오면 한 50%까지 올라가요. 200일선에서 자율 반등 나오면 15%에서 많으면 30%, 상한가나 장대 양봉가 나오면 50%까지도 반등이 세게 나옵니다. 옛날에 이런 거 갖고 매매도 많이 했습니다. 지금도 이런 자리에서 종목 추천하는 전문가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회원들이 이제 예를 들어 종목을 갖고 들어오시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런 자리에서 사갖고 들어오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종목을 한 서너 개 이상 갖고 있다? 제가 여쭤봅니다. 전문가가 같이 하셨죠? 어떻게 알았냐고. 한 사람이 추천한 것 같은데요? 맞다고 그래요. 네. 아는 거예요. 이거 옛날 기법이에요. 이거는 12,900원, 한 13,000원까지 떨어졌다가 17,000원까지 올라왔죠? 대충 4,000원 올라왔으니까 이것도, 그쵸? 네. 대충 4,000원 올라왔거든요? 30%. 그쵸? 네. 그리고 또 뭐 볼까요? 덕성? 그러니까 서열 읽어볼까요? 어디에서 반등 세게 나왔어요? 반등 없이 쭉 떨어지다가 201선쯤에서 탁 튀어오르잖아요. 이거 상한가 같은 게 나왔으니까 당연히 50% 이상 올라가겠죠. 계산할 것도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요. 지금도 201선에 있는데 반등이 세게 나올까요? 아니요. 201선만 갖고는 이제 얘기 못해요. 왜냐면 한 번 써먹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효과가 떨어져요. 한 번 써먹었잖아요. 그것도 세게. 그 다음에는 효과가 떨어져요. 지금은 201선 보고서 그러면 지금도 반등 나올까요? 아니죠. 이해되셨으면 3번 찍어보세요. 주린이분들 이해되셨죠? 네. 한 번 써먹었잖아요. 네. 그 다음에 현천잖아요. 네. 그쵸? 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서현 볼게요. 서현도 자, 지금은 200원, 201선 밑에 깔려있죠. 그죠? 그러나 처음에 반등 어디서 나왔어요? 여기서 나왔죠. 어디서요? 이 자리에서. 물론 약간 깬 다음에 올라오는 경우도 많아요. 요즘엔. 왜냐면 하도 여기 이 지점에서 아시잖아요. 신용 얘기 많이 해드렸잖아요. 그죠? 개인들이 신용 쓰고 막 난리가 나가지고 그쵸? 네. 그래가지고 막 저기 더한 경우도 있었어요. 대표적인 게 승일 같은 거죠. 승일. 원래 여기서 반등이 세게 나와야 되는데 하도 그냥 개인들이 신용을 더 써버리니까 제대로 반등도 못 나오고 떨어지는 거죠. 이런 종목들은 신용 보시면 한손 나오시겠지만 보여드릴게요. 신용을 자꾸 쓴 거예요. 더 쓴 거예요. 더 쓰니까 또 써요. 미치겠어요 진짜. 신용 못 써갖고 죽은 귀신부터 나와요 진짜. 네. 최근에 우리 회원들한테 그랬어요. 어떤 종목 하나 보면서 이거는 진짜 사람들이 신용을 못 써서 죽은 귀신 붙었나 봐요. 막 이러면서 왜 이러시는 거예요 진짜. 신용 쓰면 바닥 안 나오는데. 근데 이러고 있습니다. 201선을 이제 지지 못하고 깨지는 경우에는 신용 물량을 좀 확인해 보세요. 그러면 좀 이해가 가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웅진은 앞에서 201선에서 201선 나오기 전에 반등 나왔던 거고, 그 다음에 뭘 보여드릴까요? 여기 보시면 윤석열 씨 정책줄 좀 볼까요? SG 이런 거. 자, 신용 끄고. SG가 지금 201선까지 왔거든요. 근데 거래가 나온 적이 없어요. 여기서 근처까지 왔었는데 살짝 올라가다가 여기 와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는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을까요? 적을까요? 오늘 밤에 고민해 보세요. 여기서 반등 나올 확률이 높다고 하면 또 사실 테니까 그건 이제 무료 종목 추천이 되니까 넘어가고 여러분들이 잘 판단해 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아까 힌트는 드렸는데 네오토 201선에 와있죠? 자, 반등이 한번 세게 나와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힌트는 아까 드렸다니까요. 여러 개 얘기해야죠. 효송 OMD 201선에 지금 여기서 이러고 있죠. 처음에 반등 한번 여기서 조금 나오긴 했는데 뭐 한 10%나 10%? 한 15% 되겠습니까? 네. 그리고 거래 없죠. 그러다가 이제 투매 나오니까 떨어졌다 또 올리게 해놨는데 참고하시면 돼요. 이거는 지금 대북 비료주로도 안 가요. 그래서 한 개 있기 때문에 이러고 있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윈 하이텍 올라왔다가 살짝 누르죠. 이것도 잘 보시면 201선쯤에서 반등 세게 나오죠. 이런 것들이 있다니까요. 아까 한일화학은 보여드렸죠. 네. 이런 것들이 있어요.
아이크래프트 하나 더 볼까요? 이거는요 200일선에서 반등이 안 나왔죠. 왜 그랬을까요? 신용 물량은 줄고는 있는데 힘아리가 없는 거예요. 힘아리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신용은 거의 안 들어왔는데 개인들이 많이 사서 이랬을 가능성이 높아요. 이게요 보시면 아니 전문가님 이거 신용 많이 줄어드는데 반등 세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데 크게 보시면요 이 차트를 보여드릴게요. 신용이 좀 줄긴 줄었는데 여기에서요 4월달 있죠 여기 고점에서 신용을 이만큼 썼어요. 이 쓴 거에 여기 이제 200일선이 여기니까 신용 쓴 거에 3분의 1도 안 줄어드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분명히 신용이 많이 줄어들었는데 아니 왜 여기서 반등이 안 나와요? 다른 거 나왔는데 그죠? 왜 안 나왔겠어요? 신용이 여기서 이만큼 늘었는데 이만큼 는 거에 요만큼이니까 한 3분의 1 되겠습니까? 3분의 1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이만큼 줄어든 거예요. 4분의 1 정도 줄어든 거 아니에요? 대충 육안으로 보기에 아직도 신용 걸어놓은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잘 보시면 미세하긴 한데 여기서 살짝 늘어나는 거 보이세요? 보인다. 1번 찍어보세요. 살짝 늘어나죠? 그죠? 이 어디 계세요? 200일선이죠. 이 기법 아는 사람이 단타 치려고 신용 썼겠죠. 올라올 거라고. 근데 또 끌려 내려가는 거죠. 네. 그래서 200일선을 이제 하나 알려드렸으니까 요거를 잘 보세요. 잘 보시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보유 종목 중에 좀 확인할 게 있으면 이런 걸 가지고 확인 한번 해보세요. 네. 전제 조건이 뭐라고요? 반등이 한 번도 안 나온 종목들. 아니면 반등이 나오긴 했는데 아주 조금 나온 종목들. 그런 것들은 이거 참고해서 보시면 돼요. 이 종목들을 오늘 왜 200일선을 왜 얘기해 드렸냐면 이것 때문에 그래요. 메가임드 이런 거 가지고 계신 분들 200일선에서 반등이 세게 나와야 되는데 개인들이 이제 하도 이제 그 뭐예요 요즘에 뉴스도 안 좋은 거 나오고 막 하니까 투매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러고 있어요. 200일선 다 내려왔죠 그죠? 반등이 세게 나와줘야 되는데 개인들이 너무 많이 갖고 있고 또 이거 사더라고요 사람들이. 여기 사람들 많이 샀습니다. 바닥 나왔다고. 그러니까 이러는 거죠. 그리고 캐리소프트 있죠? 이런 거 보세요. 원래 200일선 왔죠 그죠? 이거 또 200일선 딱 오니까 월요일날 14%까지 급등이 나왔었는데 오늘 바로 없애버리죠. 이게 진짜 독한 것 같아요. 원래 여기서 상한가 하나 나와도 누가 뭐라고 안 해요. 원익큐브처럼 다 그렇게 나와야 되는데 독하게 빼는 것도 있어요. 근데 200일선까지 내려왔다. 이 얘기는 뭐냐면 반등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고요. 200일선을 무참히 깨고 떨어졌다. 그러면 신용이나 이런 게 써서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200일선을 그냥 이렇게 무시하고 떨어졌다. 그럼 뭐예요? 예, 과매도란 얘기예요. 과매도. 지나치게 너무 많이 빠졌다는 얘기인데 그럼 여기서 반등이 세게 나올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개인들이 이거 보고 주식을 던져야 돼요. 개인들이 던져야 포기하고 던져야 여기서 뭐가 나와요? 바닥에 나오고 급반등이 나오는 겁니다. 그 자리가 대충 200일선 전후인 경우가 많습니다. 맨날 5일선하고 20일선만 보지 마시고 60일선이나 120일선이나 200일선도 한번 보세요. 큰 놈 벌고 싶으시면 더 큰 거 보세요. 분차트보다 일봉 차트, 일봉 차트보다 주봉, 주봉보다 월봉, 월봉보다 연봉, 연봉보다 더 좋은 게 뭘까요? 궁금하다 1번 찍어보세요. 연봉보다 더 좋은 건 뭘까요? 네, 차트를 안 보는 거예요. 네, 차트를 안 보시는 거예요. 네, 안 보는 사람 절대 못 이겨요. 정말 주식을 잘하는 차트를 잘 보는 방법은 차트를 안 보는 겁니다. 근데 그거보다 한 단계 더 위에 또 있어요. 뭘까요? 차트를 안 보는 게 바둑으로 따지면 7단, 8단? 네. 9단은 이제 신의 경지죠. 네. 바둑 9단은 신의 경지인데 바둑 9단은 뭐냐면
차트 보고도 무시하는 거예요. 네, 그 경지까지 빨리 올라오셔야 돼요. 네, 차트를 지금은 안 보시는 게 제일 좋아요. 네, 근데 도저히 차트를 보고 싶어서 미치겠다 그러시면 오늘 가르쳐 드린 거 한번 참고해서 하시면 됩니다. 여기다가 200일선을 이렇게 어떻게 설정할 수 있나요? 네, 그거는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물어보시면 아주 친절하게 알려줍니다. 저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제가 증권사 다 몰라요. 제가 어떻게 다 알겠어요, 그죠? 해당 증권사에 전화하셔가지고 당당하게 물어보세요. 200일선 좀 여기다가 넣어주세요. 그러면 넣어줘요. 네. 원격 지원을 하든지 뭘 하든지 해주니까요. 되게 쉬운데 해줍니다. 그러니까 당당하게 전화해서 얘기하세요. 투자 금액이 1,000만 원이라고 해도요, 큰 돈이에요. 네. 증권사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투자금 적다고 전화할까 말까 막 그러지 마시고 당당하게 전화해서 요구하세요. 해달라고. 바로 해줍니다. 안 해주면 저기 112에 신고하세요. 그러셔도 돼요. 네. 자, 아무튼 여러분들 오늘 지수가 좀 빠지고 이랬는데 아까 그 얘기를 안 했구나, 그죠? 네. 다른 나라에 비하면 덜 빠졌어요. 오늘 자, 여기하고 마무리 짓게요. 벌써 50분 다 됐네요. 자, 오늘 코스피 코스닥 지수가 마이너스 1%씩 빠졌지만, 그죠? 코스닥은 잘 보시면 음봉이 아니라 양봉으로 끝났고요. 선방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이제 옆에 있는 일본 있죠? 네. 일본이 오늘 얼마까지 빠졌냐면 마이너스 2.1% 빠졌어요. 많이 빠졌어요. 그 다음에 어디죠? 대만도 보시면 나가 떨어졌어요. 마이너스 1.9%. 우리나라 덜 빠진 거라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아까 제가 방송할 때 유럽 증시 한 1% 이상 급등하고 있었거든요. 잠깐만요. 네. 유럽 증시 이제 독일 플러스 0.8%, 프랑스 1.0% 급등하고 있어요. 유럽을 대표하는 유로스톡스 50 저것도 0.96% 급등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미국 선물도 급등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밤에 또 미국 급락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미국 증시 보지 마시고 편안하게 푹 쉬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수고들 많이 하셨고요. 네. 내일 저녁 8시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 손절하지 마시고 불안해하지 마시고 뉴스 차트 계좌 열어보지 마시고 네. 편안하게 보내세요. 아셨죠? 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내일 뵐게요. 네.